자, 우리가 이제 기후 기초 다지기를 오늘까지 해서 거의 끝내고 이제 오늘 뒷부분부터는 다시 수능특강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너희 수능특강 같이 보세요. 자, 다행히 오늘 할 부분은 사실 수능특강 안 봐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내용 할 거지만 굳이 안 봐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기후 기초 다지기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이제 그거 추가로 조금씩 내용을 더해가면 정리를 할게. 일단 그래프 보자. 그러니까 나눠준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그래프긴 하지만 이제 보기만 해도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봐. 여기 봐. 자, 이쪽이 가운데가 적도고요. 자, 적도고 이쪽이 남극점, 이쪽이 북극점. 지금 위도를 표시한 거예요. 물론 지구는 구 형태지만 이렇게 나타내면 그래프가 좀 안 이쁘니까 이렇게 나타낸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건 두 가지. 하나는 증발량, 하나는 강수량. 했던 거잖아. 우리가 증발량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의 평균 기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자, 물론 지표면에 대륙과 바다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 영향을 조금 받기도 하지만 대체로 얘는 기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또 적도 지역에서 증발량이 제일 많고 극으로 갈수록 대체로 줄어들더라. 이건 했던 거죠. 예. 자, 그런데 얘가 색깔을 바꿔봅시다. 얘가 중요한 게 그럼 이제 증발한 만큼 그러니까 여기 안쪽 요만큼이 증발한 거니까 내리는 것도 그만큼 내려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 위도에 따라서 저기압대와 고기압대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형성됐었잖아. 그것 때문에 강수량은 일정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약간 패턴이 있더라. 그리고 적도 지역은 1년 내내 고기압, 저기압. 적도 근처는 적도 저기압이었었잖아. 1년 내내 지구상에서 기온이 거의 제일 높으니까 무조건 여기는 저기압이요. 자, 저기압은 강수현상 아니면 건조? 강수. 그러니까 적도 지역은 증발한 것보다 내리는 게 더 많아요. 이해됐어? 그러면 증발하는 것보다 내리는 게 더 많으면 건조의 수준에 당연히 수변하겠죠. 그래서 적도 지역은 어쨌든 수변하다. 그리고 강수량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체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략 30도 근처인데, 자, 여기는 1년 내내 고기압이 발달하는데, 자, 여기에 발달해 있는 고기압대를 뭐라고 부르죠? 아열대 고기압대. 그쵸? 그리고 고기압은 그냥 우리가 건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잘 안 내린다고 생각하면 돼. 좀 단순하게. 자, 그래서 얘는 증발한 거에 비해서 내리는 게 더 적어. 그쵸? 그러면 이만큼 뭔가 물이 부족한 거잖아.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큰 사막들이 아열대 고기압대의 영향을 받는 그 위도대에 분포하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위도에 가면 고위도 저기압대, 한대 전선대가 발달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증발량에 비해서 내리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변하고, 그 다음에 극고압대인데 이제 여기는 사실 너무 추워가지고 증발량, 강수량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식물도 못 사니까, 사람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포인트는 적도 저기압대는 증발하는 것보다 내리는 게 더 많다. 그 다음에 여기 아열대 고압대 여기가 포인트야. 증발하는 것보다 내리는 게 더 적어서 건조하다. 자, 이건 일단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차분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이제 우리가 지구 표면은 균일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수륙 분포에 따라서 조금 변형이 있을 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 됐어요? 됐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건 앞에서 한번 봤던 거죠? 봤던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평균을 내면 적도가 제일 덥고 그럴 테지만, 근데 문제는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생기죠. 그것은 지구에도 뭔가 변화가 생긴다고. 분명히 7월달하고 1월달하고 다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운 말로 태양의 회귀라고 부르는데, 앞에 한번 용어 설명했었죠? 그거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그림 혹시 내가 나눠줬었니?
있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 필기를 좀 할게요. 뭐 많이 필기할 건 아니고 용어랑 개념만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줄 거예요. 용어랑 개념. 자, 보자. 용어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가 적도를 정확하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학습지 나눠준 거에다가 적도 한번 정확하게 그려보세요. 물론 나는 이게 좀 삐뚤삐뚤 그릴 거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그려야 돼. 자, 포인트 알려줄게. 포인트 알려줄게. 국가 이름이 국경선이 있으면 여기 있는 나라가 에콰도르예요. 적도란 뜻이다. 여기를 지나가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 아마존강 하구지에도 딱 적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 여기에 되게 조그만한 나라가 있거든요. 이름이 적도기니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아프리카가 여기 움푹 들어간 데 있잖아. 거기 살짝 밑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적도기니야. 그러니까 나라 이름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위치만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오면 여기 말레이 반도 끝에 여기에 싱가포르가 있는데 거의 적도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점들을 쭉 연결하면 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그리면 얘가 적도다. 너무 정확했다.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적도는. 자, 정확하게 또 써줄게. 얘가 어쨌든 적도다. 적도예요. 너 진짜 먹고 있다. 아니 좀 잘 좀 그려봐. 여기 아마존강 하고 여기 싱가포르 끝에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리시면 돼. 이 정도로 그리면 돼. 적당히 그려. 그만. 자, 모든 지도가 아주 정확한 건 아니라서 약간씩 편차는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포인트가 여기 말레이 반도 끝에가 적도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갔는데 여기 비율 정도, 여기 거의 육지 바로 밑에 여기가 적도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 됐어요?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이거 앞으로 계속 볼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렇게 적도 눈으로 한 번씩만 이렇게 조금 천천히 한 번씩 봐주면 그럼 한 달 안에 되게 익숙해질 거야. 자, 이건 정리할게. 자, 그래서 얘가 적도야. 적도인데, 자, 문제는 이 적도는 당연히 고정된 개념이죠.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기온이라고 하는 건 7월 달에는 북반구가 당연히 더 더워요. 우리나라가 7월 달에 덥잖아. 그 다음에 남반구는 1월 달에 더 덥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7월 달에는 태양이 적도를 90도로 비추는 게 아니라 북이 몇 도를 90도로 비춘다. 23.5도. 그러니까 적도보다 약간 북쪽이 더 더운 거예요. 그럼 1월 달에는 당연히 남반구 23.5도를 이렇게 90도로 비출 거니까 남반구가 더 적도보다 기온이 높겠죠. 물론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야. 됐어? 됐어. 물론 평균을 내면 적도 근처가 제일 덥겠지만. 이해되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후 현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앞에서 말은 적도가 더우니까 거기가 무조건 저기압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적도는 고정되어 있지만 제일 더운 지점은 얘가 7월 달에는 약간 북반구, 1월 달에는 약간 남반구. 그러니까 이동을 하잖아. 그럼 지리 시간에는, 이제 기후 시간에는 적도라는 말보다 지금 쓰는 이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그러니까 적도는 실제로 가장 위도의 기준이 되는 영도를 말하는 거고, 지구상에서 실제로 기온이 제일 높은 곳, 그런 곳을 열적도라고 불러요. 열적도. 자, 열적도는 고정되어 있다, 이동한다. 이동한다. 이동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자, 영어로 써있긴 해요. 몇 월이야? 7월. 얘는 1월. 어쨌든 7월과 1월, 뭐 그 사이에는 뭐 이렇게 이동할 거니까 7월과 1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려보자. 자, 7월 달에는 열 적도가,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더운 지점이 여기라는 뜻이에요. 적도보다는 조금 북쪽이다. 자, 반대로 1월 달에는 제일 더운 지점이 남반구로 좀 내려가서 여기가 실제로 제일 더운 지점이다. 평균을 내면 적도 근처가 제일 덥겠지만.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계속 보자. 계속 보자. 이게 봐. 그 적도하고 열 적도는 분명히 다른 거야. 열 적도라고 하는 용어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열 적도는 실제로 제일 더운 곳이잖아. 제일 더우니까 열 적도에서 상승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자, 상승기류가 생기면 적이야, 복이야? 적이야. 그래서 열 적도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열 적도 지역에서 상승기류가 생기고 여기에 저기압이 발달하니까 열 적도 지역에 뭐가 발달하면 뭐가 분포하냐면 열대 기후 지역인데 앞에서 나왔던 말 열대 저기압대가 여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열대 저기압대는 고정되어 있다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이동한다. 역시 계절에 따라 이동한다. 같은 위치를 말하는 거지만 얘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열적도가 그런 거고 여기서 상승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얘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열대 저기압대라고 부르는 거고 같은 위치지만 현상에 따라서 용어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얘도 어쨌든 이동한다. 열대 저기압대라는 용어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다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상승기류가 생기니까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북동무역풍이 그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이 불죠. 열 적도를 향해서 불어서 상승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열 적도 지역은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 근데 정확히는 이제 북쪽에서 오는 무역풍과 남쪽에서 오는 무역풍이 만나는 지역이잖아. 만나서 상승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 적도 지역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열대 기후 지역에서 북쪽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이 만난다. 열대 수렴대라고 불러요. 열대 수렴대. 그러니까 수렴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열 적도하고 열대 저기압대하고 열대 수렴대하고는 결국 같은 지역을 말하는 건데 그냥 현상을 가지고 용어만 좀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지리 시간에는 열 적도라는 말은 사실 잘 안 나오고요. 열대 저기압대하고 열대 수렴대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특히 얘가 많이 나와요. 그 포인트는 열대 수렴대는 계절에 따라서 이동한다. 자 그리고 열대 수렴대는 강수량이 많다 적다? 많다. 지금 저기압대니까 비가 내리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건 원리는 여러분 지금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내가 맛만 좀 보여줄게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구는 대륙과 해양이 이게 균일하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잖아. 그거에 의해서 이제 세계의 기후가 결정이 돼요. 그럼 봐봐. 자, 북쪽과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이동하는 폭이 굉장히 좁죠. 당연히 적도를 기준으로 이쪽은 남쪽에 주로 대륙이 있고 여기는 북쪽에 대륙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어느 지역에 가서 봤더니 이동하는 폭이 꽤 넓죠. 그치? 이건 대륙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각 기후 지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럼 수력 분포를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거든. 그럼 이제 조금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IQ가 한 100 정도만 돼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됐어? 자, 어쨌든 지금 기억해야 될 거 적도랑 열적도랑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그 다음에 열적도, 적도, 저기압대, 열대 수렴대는 같은 지점을 말하는 거고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인데 7월 달에는 북반구, 1월 달에는 주로 남반구로 내려간다. 평균을 내면 적도 근처지만 그 다음에 얘가 남북으로 이동하는 폭은 대륙과 해양의 분포에 의해서 지역마다 좀 다르더라. 일단은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넘어갈게. 됐니? 되는 어렵지 않죠? 이거 ITC 젯은 뭐라고 읽을까? 자, 이게 적도 수렴대를 뜻하는 약어예요. 존. 그래, 마지막은 존이야. 아무튼 넘어가자. 다음 보고요. 자, 보자. 자, 얘는 실제로 이제 우리 수능 특강에도 있는 자료인데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맛보기만 보여줄 거야. 봐봐.
자, 앞으로 나오는 지도 자료에서 또는 어떤 자료에서 수렴대라는 말이 나오면 얘가 일단 정답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거예요. 세계 기후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기준이니까. 됐어? 근데 지금 여기 용어를 봤더니 적도라고 돼 있죠. 자, 열대 수렴대하고 적도 수렴대하고는 같은 뜻이에요. 어차피 적도 근처에 되게 기온이 잘 높으니까 자료에 따라서는 적도라고 쓰기도 하고 열대라고 쓰기도 해요. 같은 의미라는 거. 됐어?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게 배웠으니까 자 얘가 적도보다 북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럼 맨날 문제에서는 얘 대신 나식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봤더니 얘가 남반구로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럼 얘는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가식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는 딱 이것만 보고도 얘는 1월이고 얘는 7월이구나 알아봐야 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 다음에 뭐 나온 거니까 조금만 더 여기 보세요.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외워도 되는데 자, 여기 색깔이 좀 진한 부분이 강수량이 많은 걸 뜻하는 거거든요. 뜻하는 거야. 근데 여기 적도 수렴대를 향해서 여기 바람 방향이거든요. 이게 봤더니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모여드는데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적도 수렴대의 북쪽은 강수량이 얼마 안 돼요. 근데 남쪽이 더 많죠. 얘도 마찬가지야. 북쪽은 강수량이 별로 안 되는데 남쪽이 더 많죠. 그 이유가 북쪽과 남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오는데 자, 이 북쪽을 지나서 오는 바람은 어차피 큰 대륙을 지나서 오기 때문에 수증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도 북쪽은 비가 별로 안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바다 쪽에서 상당히 육지가 대륙이 좁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다 쪽에서 수증기가 공급이 되니까 적도 수렴대가 있다 하더라도 주로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남쪽 지역에 비가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수륙 분포라고. 물론 이런 것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됐어? 됐니? 넘어가자. 좀 지도가 복잡하다고 애들이 아예 안 봐버리네? 여기 포인트는 이거야.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에 있냐 주로 남반구에 있냐 1월이냐 7월이냐 그걸 맨날 물어본단 말이야. 다시 이런 식이야. 그래서 여기를 이제 A라 그러고요 여기를 B라 그럴게. 예를 들면 봐봐. 자 그러면 나 시기에 A하고 B하고 낮의 길이가 더 긴 곳은 그거. 너 그거라고 하면 너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다시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대로 제시하고 이제 얘를 7월이라는 말 대신 나로 바꾼다고. 그럼 우리는 적도 수렴대의 위치를 보고서 얘가 나가 7월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이때 여기 북반구 A하고 남반구 B하고 어디가 더 낮의 길이가 기냐 물어본단 말이야. A가 길어 B가 길어? 낮의 길이 A.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앞에서 여러 번 했던 거잖아. 그치?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잖아. 그럼 이제 수능에서 최소한 2등급은 맞을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수능 때까지 천천히 준비할 거니까. 됐어? 이해됐어? 넘어가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복습하면서 이야기 계속 해줄 거야. 점점 복잡해져? 자, 처음부터 다 설명할 건 아니고 어차피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은 안 넘어가니? 안 풀었는데. 그러게. 자, 여기 보자. 여기 봐. 자, 얘는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고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22쪽 보시면 돼요. 수능 특강 22쪽 같이 보면 된다. 수능 특강 22쪽. 자, 없는 학생은 그냥 봐도 돼. 이거 이해하고 나면 되게 쉬운 거야. 자, 보자. 자, 1월이라고 돼 있고 이쪽이 7월이라고 돼 있죠. 7월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적도 저압대가 또는 열대 저압대가, 그러니까 적도랑 열대랑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또 얘는 1월이니까 적도보다 약간 남쪽으로 적도 저압대가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적도가 제일 더운 게 아니라 1월 달에는 여기 지점이 제일 더운 거지. 위도를 따졌을 때. 자, 물론 얘는 지금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대륙과 해안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죠. 그냥 지구 전체를 그냥 평균 냈을 때 그런 뜻이에요. 됐어? 됐어? 반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적도 저압대가 살짝 지금 북방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자, 지구상에서 제일 더운 적도 저압대 또는 열 적도가 기준점이야. 그 기준점이 살짝 적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적도에서 살짝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열대, 고압대, 고위도 저압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7월달이 되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그렇게 살짝 이동하면서 세 개의 큰 기후의 어떤 틀이 결정이 돼요. 됐어? 됐어?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다 이해할 필요 없고 내가 이제 포인트만 잡아줄게요. 자, 일단 여기 그림을 보면 적도 저기압대 지금 B 표시되어 있죠. 실제 비가 많이 내리니까. 아열대, 고압대 아무것도 없죠. 구름도 없죠. 건조하니까. 그 다음에 고위도 저기압대 비 내리고 있죠.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으니까. 그걸 나타낸 거야. 근데 봐. 보세요. 목소리가. 자, 일단 여길 봐야 이해가 되지. 잘 봐. 자, 다시. 보자고. 야,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내가 지금 자기가 이해를 못했고, 필기에는 뭐 나중에 본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자, 이거 어차피 오늘 여러분 집에 가기 전에 이거 동영상 올라갈 거거든? 그럼 내가 어쨌든 설명 잘 듣고, 집에 가서, 뭐 내용이 뭐 어떻게 돼 있었지? 그냥 중간중간 빨리 넘기면서 그거 보고 필기 정리해도 되잖아.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절대 여러분들 복사하기 아니라고. 쓴다고 해서 내 거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고등학교 때 나는 노트 들기 안 했다는 거 혹시 알겠던가요? 아니, 재수없는. 다시 보세요. 봐봐. 자,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내가 1등급, 2등급을 맞고 싶으면 맞을 수 있게끔 행동이 달라져야 돼. 사고방식도 달라져야 돼요. 자, 내가 이제 빨리 얘기할게. 자, 여러분들 1등급은 4%죠? 네. 그럼 밑에 9등급은 몇 %야? 4%인데, 자, 여러분들 주위에서 혹시 9등급 있지? 당연히 있지. 근데 우리 같이 공부를 안 해도 9등급은 뭐가 달라요. 심지어 우리 반 어떤 놈은 1학년 때, 중간고사 때 올 빵점을 맞겠다고. 자, OMR 마킹하면 빵점 못 맞죠? 그러니까 얘가 아예 마킹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정말 9등급을 맞았어요. 올 과목 빵점을 맞았어. 수행평가 같은 거 안 하지. 그치. 모든 과목 전교 꼴등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 또라이 끼가 있어야 9등급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착실하게 마킹하면 9등급 안 나와. 다시. 좀 나중에 해봐. 그래서 여러분 1등급 많은 학생들도 분명히 뭐가 달라도 달라.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1등급 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1등급 만들어줄 자신은 나도 없어. 근데 2등급까지는 사실 노력의 영역인 거고 1등급은 운도 많이 작용해요. 시험 특성상. 우리 수학도 그렇잖아. 21번인가? 객관식인데 겁나 어려운 문제. 찍어서 맞으면 걔는 한 등급 올라가는 거고 찍어서 틀리면 뭐 그런 거고. 또 운의 영역이잖아. 그냥 사탐도 비슷해. 운이 좀 작용을 해요.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봐. 과목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글씨를 잘 못 쓰죠. 악필이지. 잘 쓰죠. 근데 내가 필기를 해놓은 걸 나중에 내가 보려고 했더니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뭐 어떡해. 뭐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필기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만뒀어. 대신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수업 시간에 아무튼 최대한 많은 걸 좀 하자.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당연히 필기를 포기했으니까 펜도 아예 안 들었어. 그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생님 얼굴하고 칠판만 봐요. 재수없겠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앞에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체를 보고 수업을 하지만 사실 뭐 대부분 반응이 없거든. 막 필기하는 걸 바빠갖고. 그럼 그런 애들은 자꾸 눈이 안 가요. 왜냐면 내가 뭔가를 전달하는데 어쨌든 얘가 실제로 이해를 했든 아니면 이해하는 척을 했든 반응이 있는 애들 보고 이해한 것 같아야 답으로 조금 이렇게 편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 근데 대부분 애들은 반응이 없이 지 혼자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애들 보고 절대 수업하지 않아요. 걔는 인강과도 똑같아. 현강을 듣는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현강을 듣는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현장 강, 우린 다 지금 현장 강의잖아. 그 기본적으로 내가 설명한 게 전달하는 게 내 기본 1차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수업하는 걸 애들이 이해를 해야 마음 편하게 넘어간다고. 물론 이해를 못해도 넘어가긴 해야 돼. 진도라는 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맨 앞에 앉아가지고 물론 내가 멍청한 건 아니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씀하고 얼굴하고 칠판만 보면서 선생님이 약간 불쌍할 때가 있어요. 마음 편하게 넘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반응을 잘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때 반응을 해주잖아. 그러면 점점 선생님이 나만 보고 수업하거든. 과외. 아니 그 1대1 과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모든 과목 1대1 과외를 받았어요. 뭐 어쩔 수 없잖아. 생각해봐. 봐봐. 되게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봐봐. 자, 되게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현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한테 네가 지리 과외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럴 수 있지 충분히. 또는 뭐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3학년 애들한테 과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학생이면 특히 뭐 우리가 좋은 대학교 학생이면 되게 똑똑하고 잘 가르칠 것 같잖아.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서울대 지리교육과 3학년 학생은 얘는 지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교육도 아무것도 몰라요. 내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보기에는 걔가 얼마나 이렇게 햇병아리로 보이겠니? 이해되니? 근데 교실하고 교실 수업하는 거랑 과외랑 뭐가 달라? 가장 큰 차이. 1명이냐 30명이냐. 근데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수업에 집중해주면 1대1 과외가 된다 그랬잖아. 야, 내가 서울대 지리교육과 3학년 학생보다 훨씬 잘 가르쳐.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최대한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야 돼, 원래는. 다시. 그럼 이제 결정적으로, 그럼 노트 필기 안 했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볼까? 좋은 교재 많고, 친구가 빌리면 되지.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양아치스럽다? 자, 그만. 자, 그래서 일단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하는 거 보고 최대한 많이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건 지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자, 보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위도에 따라서 또 수륙 공포에 따라서 어떤 기후 특성이 나타나느냐 그걸 정리를 할 건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떤 위도대에서는 또는 어떤 지역에서는 연중 기후 변화가 별로 없는 데가 있어. 대표적인 데가 딱 적도 근처거든요. 여기는 자, 적도 저기압대가 적도를 기준으로 살짝 아래로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살짝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적도 근처는 항상 얘의 영향을 받아. 비록 가장자리긴 하지만. 그럼 적도 근처는 1년 내내 기온은 변화가 없죠. 근데 1년 내내 계속 얘의 영향을 받으니까 비가 계속 고르게 내린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열대 기후 지역인데 비가 많이 내려서 숲이 되게 빽빽하게 형성되어 있다. 열대 우림인 거야. 지금 맛만 보여주는 거야. 뒤에 가면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거야. 필기 안 해도 돼. 라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역시 필기하고 있지. 자, 다시 그럼 봐. 여기는 봐, 여기. 자,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얘가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 정도까지는 지금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얘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럼 뭐 영향을 받냐면 이렇게 내려온 하강한 공기는 건조하죠. 건조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기본적으로 이 무역풍은 건조한 바람이야. 물론 바다를 지나면 상관이 없지만 대륙을 지나온 이 무역풍은 건조해요. 그래서 얘는 아열대 고압대는 아니지만 거기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의 영향을 받아. 그럼 봐봐. 1월 달에 적도보다 조금 북쪽, 여기 이제 이쪽 표시 안 할게요. 여기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적도 근처니까 기온은 높아. 근데 건조에 비가 내려.
건조하죠. 근데 7월달이 됐더니 적도 저압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 위도대에 비가 내리잖아. 1월달에는 건기, 7월달에는 우기. 물론 남반구는 반대예요. 자, 딱 적도는 1년 내내 비가 계속 내렸는데 열대 우림인데 거기서 조금 벗어났더니 한때는 한 시기에는 적도 저압대 영향을 받고 다른 시기에는 아열대 고압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받아서 우기, 건기가 되게 뚜렷하게 구분이 된단 말이야. 열대 기후 지역인데. 자, 우리가 그런 기후를 뭐라고 불러? 사바나. 동물의 왕국. 사바나도 열대 기후 지역이야. 이해됐어? 다시. 그래서 자, 1년 내내 기후가 변하지 않는 적도는 늘 비가 내리고 기온이 높죠. 그 다음에 여기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1년 내내 받는 지역은 사막이야. 늘 건조해. 여기는 되게 뚜렷하죠. 그럼 그 사이는 우기와 건기, 쉽게 말하면 얘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기후가 나타나요. 얘가 사바나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1년 내내 변하지 않는 곳, 여기도 1년 내내 변하지 않는 곳, 그 사이는 얘하고 영향을 번갈아 받으면서 극명하게 바뀌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 아열대 고압대 기본적으로 기온이 높고 건조한 바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편서풍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지역은 예를 들면 바다에서 편서풍이 불어오니까 습한 바람이 영향을 미쳐서 1년 내내 이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어. 영국 같은데. 그쵸? 근데 이건 유도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1년 내내 편서풍 영향을 받는 지역하고 아열대 고압대하고 그 사이 지역은 어떨까? 다시 천천히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 여기까지 설명하는 걸 이해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충분히 2등급을 맞을 자격이 있다고. 그거 장담할게. 이 정도로 이해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가 대략 30도 정도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형성이 돼? 했던 거지. 그 다음 여기 편서풍은 대략 60도 사이에서 이렇게 부는 바람인데 이렇게 대륙이 있으면 이쪽 지역은 늘 편서풍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 기억나니? 그럼 봐. 자, 그러면 30도 근처에 있던 아열대 고압대가 7월달이 되면, 지금 북반구 기준으로 7월달이 되면 전체적으로 적도 저압대가 살짝 위로 올라오니까 아열대 고압대도 약간 이렇게 고위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정도는 잘 들어. 7월달에는 이 밑에 있던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건조해요. 다시 7월달이야? 북반구야. 여름이야? 겨울이야? 여름인데 건조해. 이 유도 때는. 다시. 그럼 이제 1월달이 되면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도 쪽으로 내려가잖아. 남반구 쪽으로. 그러면 아열대 고압대는 물러나고요. 이 편서풍이 부는 유도대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 영향을 받게 돼. 그럼 1월달에는 얘가 수변한 기후가 나타나요. 건기와 우기가 되게 뚜렷하게 나뉘어지거든. 그럼 이런 기후가 위도 때도 딱 결정돼 있는 거야. 애가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번갈아 영향을 받잖아. 그러니까 정확히는 대륙 서쪽에 30도부터 40도 사이에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온난 수변한 그런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런 기후를 지중해성 기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더 자세히 정말 설명해 줄 거야. 근데 이게 일반 원리라고. 다시 1년 내내 깨끗하게 지우자. 빨간색. 내가 컬러를 정확하게 보고서. 빨간색 이거 맞죠? 네. 그 다음에 좀 붉게 하자. 그래서 포인트는 1년 내내 기후가 변하지 않는 늘 일정한 기후가 나타나는 곳. 그 다음에 1년 내내 또 역시 늘 기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건조기후죠. 그 다음에 편서풍 영향을 받는 1년 내내 그 지역. 그리고 그 사이는 어쨌든 남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여기 가운데 지점은 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계절 변화가 좀 뚜렷한 그런 기후대가 존재하더라 정도만 지금은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됐어? 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이건 나중에 어차피 하다 보면 또 저절로 알게 돼요. 자, 이것도 한번 보자. 같은 그림이야, 같은 그림. 아까 방금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얘는 이제 위도를 이렇게 나타냈죠. 북도 표시돼 있죠. 적도 표시돼 있죠. 남도 표시돼 있죠. 그 다음에 1월, 7월 돼 있지만 얘도 가, 얘도 나 이렇게 바꿔도 우리는 알아봐야 돼. 어떻게 알아보면 되냐면
자, 바람의 방향과 비가 오는 곳을 보면 돼. 얘는 적도를 기준으로 약간 북반구 쪽에 비가 내리고 있죠. 자, 그리고 무역풍과 무역풍이 이렇게 만나니까 적도 수렴대. 그리고 만나서 상승하니까 적도 저기압대. 제일 더우니까 열적도. 지금 여기 비가 내리고 있는 지점에 바로 그런 게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 상승한 공기는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렇게 고위도 지역으로 가다가 아열대 고기압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적도로 돌아오잖아. 여기 생략되어 있는 바람 방향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또 포인트는 이거야, 포인트. 그래서 여기 적도는 연중 비가 많이 내린다.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얘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연중 건규라고 써있죠. 얘가 아열대 고압대가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늘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주로 사막. 그럼 그 중간 A는 어떨까? 그럼 건기와 우기가 극명하게 나뉜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는 북반구 기준으로, 지금 여기 좀 북반구니까 7월 달에 우기, 1월 달에 건기. 자, 남반구는 반대예요. 남반구는 얘는 남반구 같은 A지만 1월 달이 우기, 7월 달이 이 바람 때문에 건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뉘죠. 이해됐어? 이해를 못했구만. 자, 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원래 내 계획은 항상 계획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뒤에까지 하고 좀 더 이렇게 기후 구분까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 자, 보자. 얘들아, 유리만 봐.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사실 뭐 다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는 거 포인트 다시 잡아줄게. 지구는 대기 대순환이 약간 복잡하게 일어나면서 적도는 저기압, 30도 정도는 아열대 고기압, 60도 정도는 고위도 저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이 어쨌든 얘가 유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데 얘가 7월 달하고 1월 달에 북쪽과 남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기후 변화라는 게 일어난다. 정도만 지금 체크를 하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앞으로 열대기후, 뭐 온대기후 같은 거 공부할 때 여기는 그냥 1년 내내 기후가 비슷하네?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뉘는 곳이 있어요. 당연히 출제 포인트는 주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곳이 출제 포인트가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해돼?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 지구의 이제 평균 강수량을 나타내는 건데, 보세요. 평균 강수량을 나타내는 건데, 6월하고 8월 달에는 적도보다 약간, 여기 이쪽이 북극이니까, 약간 북반구가 강수량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적도 수렴대가 약간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아열대, 고압대, 고위도 저기압대,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그 다음에 12월부터 2월까지는 적도보다 살짝 남반구가 강수량이 제일 많죠. 그냥 전체적으로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야. 그게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이죠. 이해되니? 그럼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물론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지만, 자, 여기는 이 유도대에는 늘 강수량이 그래도 많은 편이라서 잘 안 물어봐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봐. 여기는 7월달하고, 근데 7월달 중간이니까 7월달에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데 1월달에는 강수량이 굉장히 적죠. 기후는 높은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사바나 기후. 남반구도 마찬가지야.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는 강수량이 굉장히 적죠. 여기도 사바나 기후. 그러니까 적도를 중심으로 여기는 이제 열대 우림인데 거기서 조금 멀어지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열대 기후가 나타나더라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지구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북반구로 치우쳤다, 남반구로 치우쳤다, 변화 정도까지만 이제 받아들이면 돼. 뭐 이거 실제 사실이니까. 됐어요? 열받은